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Y 주니퍼를 인도받으실 분들도 튜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는 튜닝을 하면은 어떤 게 편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고장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불이 나는지, AS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튜닝으로는 오토 프렁크입니다. 이렇게 프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는 것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오토 프렁크 같은 경우가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튜닝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오토 프렁크 작업을 하게 되면 주행 중에 프렁크가 열려서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사실상 제가 지금 4년째 차를 타고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여기 쇼바 부분이 고장나서 오토 프렁크가 힘을 못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도 됐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는 요 안쪽에 모듈이 들어가는데 모듈이 방수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모듈에 물이 들어가서 모듈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은 모두 다 요즘에는 해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에 가끔 가장 많이 나오는 오토 프렁크 문제로는 레치 고장 문제가 있어요. 레치는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요 부분에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게 힘을 못 받거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치를 설치를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레치를 이렇게 설치하고 레치를 당겨주는 선이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시공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꼬아서 설치했거나 했을 때 고장이 많이 나요. 그 부분 말고는 딱히 오토 프렁크는 문제될 부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AS 관련 문제는, 오토 프렁크는 사실상 AS에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없어요. AS라고 해봐야 프렁크 단차 정도 문제일 텐데, 단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 프렁크 시공점에서 어느 정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오토 프렁크 관련 AS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오토 프렁크 튜닝은 이렇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을 때도 자동으로 닫히는데 정말 편해요. 캠핑 다닐 때 특히 저는 엄청 잘 쓰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마트 다니거나 뭐 음식물 포장하실 때 이 앞에 프렁크를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열고 닫는 게 편하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특히 이렇게 프렁크를 닫고 나면은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기가 울컥울컥 하거든요. 찌그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토 프렁크를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토 프렁크는 굉장히 추천하는 튜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튜닝은 브레이크나 쇼바, 활대링크 같은 차량 하체 튜닝인데 저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제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이 서스펜션이나 활대링크 같은 튜닝을 했다가 보증이 완전히 날아간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례냐면은, 한 분은 활대링크랑 쇼바를 작업을 하셨다가 뭐 잡소리나 문제가 있어서 원복을 했는데, 원복을 하고 나서도 잡소리가 나고 뭐 차고가 높이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센터에 갔더니 이거는 튜닝했던 차량이라 보증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거부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하체 부분 관련은 웬만하면 건드시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뭐 본인이 직접 건들 수 있다면은 상관없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워낙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를 저는 튜닝을 했는데요. 사실상 커버다 보니까는 AS가 생길 것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어요. 시공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브레이크 커버 튜닝은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이는 오토 핸들 튜닝을 해놨어요. 저는 DIY로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보통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이 핸들이죠. 핸들을 원래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막 여기를 긁고 막 스크래치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토 핸들 튜닝을 했는데, 자, 오토 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보이는 LED 부분이에요. LED가 가장 많이 고장나는데, LED가 고장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제 주변에서 고장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LED 색깔을 빨강, 녹색, 파랑 말고 다른 색깔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면은 얘도 LED가 박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RGB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강, 녹색, 파랑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썼을 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이 LED가 다 고장나서 한 번씩 교체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파란색을 했는데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오토핸들 튜닝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도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세팅하지 마시고 저처럼 단색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오래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AS 관련 문제는 그 다음 소프트 클로징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소프트 클로징을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문을 살살 닫아도 이렇게 닫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잘 안 닫혀도 문을 알아서 닫아줘요.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경우에는 예전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단차가 많아서 문이 잘 안 닫혀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고급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요즘 테슬라는 워낙 단차도 잘 맞고 문도 잘 닫히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요 소프트 클로징이 시간이 지나면은 문이 안 닫히거나 혹은 닫혔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소프트 클로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단차 문제예요. 지금은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단차가 굉장히 잘 맞죠. 근데 단차가 잘 안 맞는 차 같은 경우에는 요 문이 닫힐 때도 문에 부담을 주는데 요거를 모터로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장 이유는 또 모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안전벨트가 이렇게 하단으로 걸려서 문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 모터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마 당연히 안전벨트가 왜 여기 걸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안전벨트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전벨트 커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여기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보면 지금도 걸려 있죠. 이렇게 해서 운 나쁘면 나오면서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이 닫으면서 소프트 클로징 모터가 부담이 돼서 소프트 클로징 모터가 고장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고장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 클로징의 AS 관련 문제는, 소프트 클로징이나 오토핸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요 문짝 관련 AS가 전부 힘들어져요. 사실상 소프트 클로징 설치할 때는 요 문짝을 전부 뜯어서 요 안에 핸들과 여기 모터를 모두 교체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유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문짝에 도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보증 수리를 거부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증 수리를 받으시기 전에 설치하신 장착점 가서 원복을 하고 가시면 또 보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튜닝은, 이거는 별건 아닌데 냉장고 튜닝이죠.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모델 Y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사실상 AS에도 문제가 생길 게 없고 고장에서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시거잭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시거잭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쓴다고 문제될 이유는 없겠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AS에서도 자유롭고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튜닝 항목은 2열 디스플레이입니다. 2열 디스플레이도 AS에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을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도 그냥 설치하면 땡이기 때문에 딱히 뭘 건드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AS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는데, 사실상 2열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 거의 쓸 일이 없겠죠.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달려 나오니까. 근데 구형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설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설치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안 쓰게 됩니다.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쓸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근데 뒤에 어린이들 태어났을 때는 여기다가 뭐 아기상어 같은 거 틀어주면은 너무 조용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튜닝은 전동선 쉐이드입니다. 제가 공동 구매도 하고 많이들 추천하고 있죠. 전동 선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뭐 시거잭도 있고 히든잭도 있고 잭바이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고요. 여태까지 고장난 것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전동 선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AS 관련해서도 딱히 뭐 이거랑 관련된 AS라고 하면은 시거잭 정도일 텐데, 시거잭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뭐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사용한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전동 선쉐이드 관련해서는 딱히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편하기 때문에 모델 Y 주니퍼는 잘 모르겠고 구형 모델 Y나 모델 3 타시는 분들 아마 머리가 뜨거우신 분들이 많죠. 곧 여름이 올 텐데 요거는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면은 저는 뭐 굉장히 많은 걸 했죠.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도 있고 뭐 앰비언트도 있고 섹시 버튼도 있고요. 자, 하나하나 얘기는 드릴 수 없고 몇 가지 묶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USB에 꼽는 거라 딱히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설치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섹시 버튼이나 계기판요 같은 건데, 섹시 버튼은 잘 모르겠고 제가 계기판 리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불나요. 카콤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테슬라에 계기판 설치한다고 불이 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설치가 전부 잭바이잭이기 때문에 불날 일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는 배선을 따서 뭐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연차를 타면서 차에다가 블랙박스 설치할 때도 배선을 따서 설치하고 뭐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때도 뭐 이것저것 설치를 해요. 근데 그런다고 불나는 경우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나는 경우는 제품이 불량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나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AS 문제, 카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카컴 이슈 같은 경우에 사실상 튜닝으로 인해서 뭐 카컴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게, 카컴 이슈가 생기는 차들이 많다가 알고 보니까는 카컴 이슈가 생기는 차들 중에 튜닝을 전혀 안 한 차도 많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애초에 카컴 설계를 잘못해서 카컴 이슈가 생긴 거기 때문에 리콜까지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튜닝 때문에 카컴 이슈가 생겨서 뭐 보증 수리를 못 받으신 분들은 운이 나쁘게 테슬라에서 튜닝 핑계를 대서 그걸 넘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뭐 계기판을 달아서 카컴이 나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캔 통신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 캔 통신을 읽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컴에다가 특별히 뭐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전류를 보내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차량 기능을 특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계기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카컴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거나 신호를 보내는 기능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도 카컴의 신호를 보낸다기보다는 그 각 기기들의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기판 설치나 섹시 버튼 설치 때문에 카컴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유튜버분은 뭐 우리가 튜닝을 하면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테슬라가 차량을 아무리 똑똑하게 설계를 했다고 해도 오토 핸들이나 소프트 클로징을 설치할 때 오토 핸들이나 소프트 클로징에 인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랑 통신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오토 핸들을 설치했는데 오토 핸들이 카컴에다가 나 설치됐어요 라고 알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테슬라에서 튜닝 항목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튜닝을 하고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어드바이저가 이거를 직접 확인하고 그거를 보고를 올리는 경우밖에 없어요. 명확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예전부터 튜닝을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도 어드바이저가 차를 보다가 오토핸드 튜닝 하셨어요? 와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AS를 받으러 센터에 입고했을 때 오토핸들의 전원을 빼놓고 입고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테슬라에서 원격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쓰실 일도 없을 거고, 튜닝을 해서 AS가 안 된다는 것도 특정 부분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튜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델 Y 주니퍼 새로 인도받으실 분들 튜닝에 대해서 고민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많이들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